예, 3번 할 텐데요. 엑서사이즈 3번이죠. 오늘은 이 문장이 그 앞에서 문맥에 익숙해지는 어떤 것들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문장이 어떤 구성을 제대로 이해하면 제가 말씀드렸을 때 구성이라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작게 보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순접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제가 만들어낸 말이라고 그랬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A라는 주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A에 대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대로 끝까지 가는 것들. 특히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문장이 보통 순접 문장들이죠. 예, 역접은 잘 안 나옵니다. 보통 요즘 역접 나오면, 그러니까 A라는 게 있는데 그 반대, A의 반대, 무조건 A의 반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처음에 A 얘기가 나오고 보통 두 번째 줄에서 말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A는 중요한데 사실은 B라는 놈이 훨씬 더 중요하다면서 끝에까지 다 B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구성들, 그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가장 많이 또 나오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비교 대조 문장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예, 반드시라는 건 없겠죠. 예, 반드시라기보다는 대부분 첫 줄에서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A, B라는 어떤 사물을 두 개를 보여주든가 아니면 뭐 두 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이 내용이 비교 대조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사물이 항상 두 개가 나오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성질이나 혹은 비슷한 성질이나 이런 거 나오겠죠. 다르면 대조가 되는 것이고 같으면 비교 대조죠. 역접과는 조금 다릅니다. 역접 잘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첫 줄에서 항상 그것이 어디로 갈지를 대강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문장이 이제 비교대조 문장인데 이 비교대조 문장은 비교대조인지를 모르면 내려갈수록 내용이 서로 꼬이게 됩니다.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얘가 크게 연계 방식이 A 절반 정도 설명하고 B 절반 정도 설명하는 방식이 있지만 이거보다는 A, B, A, B, A, B 이런 식으로 설명이 전개가 돼요. 즉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비교 대조 문장, 즉 두 가지가 비교가 되어 있다, 비교를 해서 나가는 문장이다라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으면 이 내용이 꼬여버리는 거죠. A가 뭐라고 했다가 B가 또 뭐라고 했다가 하니까 내용이 엉켜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비교 대조 문장인지를 인식만, 반대로 얘기하면 비교 대조 문장인지만 인식만 할 수 있다면 내용이 주제를 파악하기가 너무 쉬워요. 네, 비교 대조가. 그러니까 그 문장을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두 개의 사물이 나온다. 예, 그런 신호들이 되게 첫 줄에 나와요. 중간부터 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거든요. 보통 첫 줄에 나오기 때문에 그 첫 줄을 볼 때 제가 항상 그렇잖아요. 첫 줄은 항상 유심히 보시라고 글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데 그 방향성 제시에 바로 이것도 들어갑니다. 비교 대조 문장도 봅시다. 보죠 한번. 그러면 첫째 줄에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The history of Essex is largely a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two central lines of thought. 예,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끊어야 되겠죠? 밑에 부연 설명이 있으니까. 근데 앞에서 설명했죠. 이 부연 설명이 있더라도 첫 줄은 읽으시라고 실제로 이 비교대조 문장 실제로 또 읽으셔야 되고. The history of ethics. 그러니까 윤리의 역사예요. 학문 이름 무조건 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윤리의 역사는 대개라는 뜻이죠. 대개 역사이다. 문장은 이렇게 끝났어요. 뭐의 역사입니까? 발전의 역사랍니다. 뭐의? 두 개의 센트럴 라인을, 이 라인을 줄이라고 해석하시던 또 코리안 에어라인이라고 하면 무슨 말입니까? 뭐 대한항공 이런 뜻이잖아요. 그때 그 라인이라는 거는 길, 경로, 진로 이런 뜻을 갖습니다. 예, 길이란 뜻이죠. 이걸 줄로 해석하시든지 길로 해석하든 전혀 상관없어요. 여기 핵심 단어는 뭐냐면 이겁니다. 투. 예, 투죠. 두 개다. 뭔가 두 개를 지칭하는 무언가가 나온다 그러면 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비교, 대조 문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에요. 되게 첫 줄에서 많이 보이죠. 이게 100% 이게 수학 공식 같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무슨 전개를 할 때 비교 된정을 하려면 첫째 줄에서 이렇게 그냥 스무스하게 뭐라고 그냥 대강 가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부터 A는 뭐고 B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첫째 줄에서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첫째 줄 읽을 때 유심하게 읽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가 아니다. 수능용이지 내신용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러나 비교 대조 문장이라는 것만 알면 그 내용을 사실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면 뭐는 뭐를 중시하고 의무를 중시하고 뭐는 결정을 정당화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내신이라면 그런 표현들에 아주 깊숙하게 이해해서 그 내용까지 철저하게 알아야겠지만 수능은 그게 아니라 특히 비교 대조 문장에서는 두 개의 특성만 딱 이해하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그냥 밑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볼게요 한번. 두 가지 중심적인 줄의 발전이래요. 생각의 두 가지 중심줄인 줄이래요. 그러니까 생각이 두 가지 어떤 중심적인 줄이 있는데 그것의 발전의 역사다라고 했죠. 첫째 줄은 읽으시라고 그랬죠. 원 보는 순간 무슨 생각 드세요? 두 개니까 하나는 원이고 다른 하나 받을 때 뭐라고 하죠? 이게 중학교 때 많이 했잖아요. 원, the other. 예.
하나는 뭐고 다른 하나는 뭐다라는 표현이죠. 예, 이 표현 꼭 기억하시고요. one that, 예,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emphasize, 타동사랑 무엇을 강조하다는 뜻이죠. 우리의 기본적인 의무들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one은. 그것이 하나가 있고, 그럼 당연히 뒤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the other이 나오겠죠,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런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말은 의무를 중요시한다. 펀더멘탈도 빼버리셔도 돼요. 의무를 중요시하는 것이 한 가지 길이고 혹은 한 가지 줄이고, 또 하나는 스트라이브 투부정사는 아시겠죠? 못모하기 위해 분투하다. 스트라이브는 뭐 싸우다라는 뜻인데 그 try 투부정사, seek 투부정사보다는 조금 강도가 높은 못모하기 위해 뭐 struggle 투부정사 이런 거하고 좀 유사하죠? 노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당화하는이네요. 정당화하는 다른 것이 있대요. 뭐를? 예, 여기서 핵심적인 말은 결정을 정당화한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사실은 저는 이 뒤에는 안 읽었습니다. 문제 풀 때.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기본적인 맥락이 뭔지만 딱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의무를 강조한다라는 표현을 본인들이 읽었을 때 오는 어떤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는 의무를 강조하고 하나는 결정을 정당화한다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결정을 중요시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결정을 중요시한다. 이 두 가지만 잡고 가는 거예요. 여기는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할 텐데 실제로 저는 읽지는 않았어요. 기초 해석을 하듯이 분사구문입니다. being이 빠진 be based on에서 온 거죠. 효과래요. 어떤 효과입니까? 우리의 행동들이 가지는, 여기 목적어 빠진, 목적격 관계대명사네요. 가지는 효과죠. 이것도 수거가 뭡니까? have an effect on, 이게 수거죠. 누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뒷부분 같은 것들은. 우리 행동이 가지는 효과의 기초 해설해요. 예, 이런 말들을 자꾸 속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첫 줄에 중요한 것은 one하고 the other의 성격입니다. 하나는 의무를 강조하고 하나는 결정을 정당화한대요. 이것만 갖고 가시면 돼요. 되셨죠? 그 다음 읽어볼게요. 임마누엘 칸트, 일단 읽고 나서 얘기하죠. 임마누엘 칸트, 윌리엄 데이비드 러스, 실라, 벤 하빕 and others argued that the most important question to pose is whether a person understood and was attempting to carry out moral obligation or duty라고 했대요. 우리가 글 읽을 때 처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뭐를 주장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어느 대학에 있는 교수가 무슨 뭐를 설명한다, 뭐를 말한다, 또 뭐를 제안한다, 지금처럼 주장한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쭉 나오고 대절 나오는 문장들 많잖아요. 이런 문장들이 만약에 첫 줄에 쓰였다면 뭘까요? 그거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였는데 어떤 관심사를, 그러니까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렇게 중간쯤에 나오는 것들은 뭔 의미를 가질까요? 대개 생각해 보시면 이것들은 어떤 예시를 들어주는 거죠. 앞에 있었던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 원. 그러니까 이거 좀 편의상 그냥 원이라고 하지 말고 A, B라고 할게요. 그냥 하나 A든 B든 간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중간에 나올 때는 뭘 할까요? 이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주장하는 어떤 파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사람이 나오면 되게 앞에 있는 것들의 어떤 예시를 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걸 주장했다. 이거는 뭐 비교대전 문장뿐만 아니라 순전 문장일 때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A가 뭐라고 어떤 관심을 사람들이 가져왔는데 누구는 이렇게 시작하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앞에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눈치를 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주장했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무슨 파일까예요. 즉 A 파일까 B 파일까죠. 읽어보죠. The most important question to pose. 이거는 사실은 pose를 쓴 이유가 이게 형용사적 용법이죠. pose a question이죠. 퀘스천 할 때 이 pose가 제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pose a question을 그대로 외워서 이건 앞에서도 몇 번 나왔었는데 의문을 제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pose가 우리 자세를 취하다, 포즈 취하다 그 pose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은 is whether 이하 이다. 뭡니까? whether 이하가 a person, 사람이죠. 그냥 원 그겁니다. 사람들은 이해하고, 이게 이해하고가 1번, 그 다음에 attempting. 여기 왜 타동사의 목적어 없을까요? 이게 같은 목적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넣으면 사람들은 도덕적인 의무. 근데 OR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and, or, but 할 때 같이 또는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또 무슨 뜻이에요? 명령문제에서는 뭐죠? 그렇지 않다면. 명령문제입니다. 지금처럼 즉 하고 동격의 의미도 있어요. 이게 아블라게이션은 사실 듀티는 우리 번역해보면 둘 다 의무라는 뜻이잖아요. 이 정도 단어는 알고 계셔야 돼요. 도덕적인 의무, 즉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도덕적인 의미 한마디로 듀티라고 부른대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아블리게이션은 의무, 듀티도 의무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학문적인 용어로 이 사람들이 정의란 거예요. 그러니까 듀티라는 철학적인 용어 혹은 윤리적인 용어는 도덕적인 의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뭐 그거 모르셔도 뭐 저기 그런 것까지 생각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할 때. 예. 아무튼 도덕적인 의무, 그거 듀티라는 거죠. 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듀티라는 말 어디서 나왔었죠? 위에서? 예,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에이프한 거예요. 그죠? 예,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이 사람들이 뭐 주장했다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제기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다? 뭐인지 아닌지다. 어떤 사람이 도덕적인 듀티를 이해했고, 그 다음에 attempt to 부정사죠? 뭐뭐하게, 시도하다라는 뜻이죠. attempt to 부정사. carry out 다 아시죠? 뭐뭐를 실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행하고 있는 중인지, 그러니까 듀티라는 도덕적인 의무를 실행하고 있는 중인지 아닌지 이다. 즉 그것을 이해하고 그 도덕적인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다 라고 되어 있죠.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뭐만 생각하시면 된다. 아, 이 사람들이 지금 A의 얘기를 하고 있구나. B가 아니구나. 아직 B가 안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 줄은 B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겠죠. 그 다음 볼게요. If so래요. 만약 그렇다면 관용어고죠. 그냥. 만약 그렇다면. 그렇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아, 계속 A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The outcome of one's action has no bearing on whether he or she acted ethically. 결과래요. 어떤 한 사람의 결과는, 야, 여기서 이제 걸리는 거죠. have no bearing on을 알면 다행인데 have no bearing on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고르시는 게 문장구사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직역을 해보면 아무런 베어링도 갖고 있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뭐인지 아닌지. on의 목적어는 바로 whether 이하죠. 예, 저 앞에서 문법 설명할 때 한번 했었죠. 그나 그녀가.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person을 그냥 남잔지 여잔지 모르니까 he or she라는 것은 그냥 a person 혹은 one을 의미해요. 그냥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윤리적으로 행동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뭐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베어링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했대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면 건너뛰셔야 돼요. 대신에 if so라는 문장에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걸 느끼죠. 지금 이 앞사람과 앞의 내용과. 그 다음 볼게요. They are duty based. duty based라고 또 말을 바꿨네요. 그러면 그들의 의무예요. 즉이라고 돼 있죠. 이 단어 모르셔야 돼요. 근데 저기 앞에서 수능특강 공부하셨던 분은 저게 그 의무론자와 관련된 앞에서 디언탈러리스트라고 나왔었죠. 그 의무론자라는 단어. 저는 알고 있지만 예. 이게 또 즉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여기 duty based로 충분하잖아요. duty based approach. 다음에 이제 읽어보셔야 되죠. 자, 여기서 하나 짚고 가나요? 점. 31번부터 34번 문제는 맨 앞에 줄이 있는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중간쯤에 줄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맨 끝에, 우리는 앞에서 1, 2번에서 다 맨 끝에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끝까지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31번부터 34번 문제의 밑줄은 처음, 중간, 맨 밑 세 가지에 처여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어디에 줄이 쳐 있는 거 상관없이 다 읽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31번부터 34번 문제가 어렵습니다. 다 읽어야 되고 시간도 많이 들이고. 그래서 대개 애들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접근을 못 하죠. 여기까지 접근을 못 하고 되게 아니면 여기 중간에 괜히 풀었다가 여기서 시간 다 보내고 뒤에 진짜 쉽게 풀 수 있는 43번부터 45번까지 그 장문을 못 푸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차라리 실력이 안 되면 장문부터 푸세요. 43번부터 45번까지의 장문. 그거 굉장히 쉽습니다. 되셨죠? 네. 아무튼 다 읽어야 된다는 걸 명심을 하시고요. 네. 이렇게 처음에 나와 있으면 거기서 그 밑줄에서 한번 읽어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쯤이니까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고 가세요. 대략적인 내용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세 번째, 이 문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 밑줄 그은 게 하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첫 번째 문제겠죠. 우리의 첫 번째 문제 기억나시나요? 예,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예시로 또 하나는 이렇게 단어인데 뒤에 전치사구 같은 거 붙어서 조금 말을 길게 늘려는 단어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같은 구의 형태, 완전한 문장의 형태라고 좀 보긴 힘들죠. 주어는 지금 위에 써졌으니까 뭐 투부정사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뒤쪽이 없네요. 뒤쪽에 보면 완전한 하나의 문장이 들어가는 그런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별로 신경 쓰실 거 없겠죠.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하면 되는 거니까 뭐 단어라고 쉽고 이런 건 아니니까. 일단 내용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들의 의미에 기초한, 그럼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A하고 얘기하고 있죠? B하고 얘기하고 있나요? 예, A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전히. 그들의 하고, 그냥 그대로 끌어왔구나. 그들의 의미에 기초한 접근법은 어떤 성격이다. 그리고 그 다음 읽어보셔야죠. 그 다음에 여전히 주어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는 여기 1, 2번 이렇게 연결되겠죠?
접근은 어떻습니까? is the 유일한, the only라는 거 많이 했었죠? the only 하면 이거 형용사라고 유일한이란 뜻입니다. 그 유일한 길이다 혹은 방법이다. 대이야기도 그들이 주장하기에 삽입구니까 무시하셔도 돼요. 또 얘기했었어요. 이렇게 way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정해진 투부정사나 전치사가 있다고. 이게 정해진 겁니다. the way to, 뭐뭐 할 방법.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시면 문장을 해석하기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주어에 지금처럼 the only way to 나오면 벌써 느낌이 딱 뭐뭐 할 방법 이런 느낌이 오셔요. 그러니까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눈으로 보세요. 제가 할 때마다 이게 표시를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또 이 접근법은 또 뭐랍니까? 유일한 방법이다. 뭐할? acknowledge라는 단어죠. 뭐뭇을 인정하다. admit 하고 같은 단어예요. 뭐를 인정할? 존재랍니다. 뭐의 존재입니까? 보편적인 도덕적 의무를 어떻게 할? 인정할 유일한 방법이고, 그리고 이게 2번이겠죠? 1번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평가할, assess라는 단어. 어떤 한 사람이 도덕적인 성격, 캐릭터는 성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도덕적 어떤 성격을 평가할 유일한 방법이래요. 뭐가? 이 접근법이. 내용 이해되시나요? 안 되시죠? 겁먹지 마시고 그냥 내려가세요.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던 것만 기억하시라? 누구 A의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게 좀 독특한 방법인데 지금 A, B 둘 다 나올 거라고 설명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A 얘기만 지금 쭉 하고 있죠. 지금 그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B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B 얘기가 한 줄이라도 나올 거예요. 한 줄이라도. 봅시다. 됐죠? 여기부터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이 부분을 지금 해석을 안 했고 이 부분을 그냥 A 얘기만 하고 있다. 이거 원을 A라고 그랬죠? 이걸 B라고 했는데 B 얘기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답이 B가 나오면 아마 좀 쉬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What makes a lie immoral? 칸트 said. 칸트 누구였었죠? A파였습니다. Is not the consequence of the lie. 주어 목적어 보호에 WH로 시작하면 무조건 간접의 문법. makes 뭡니까? 거짓말을 immoral. moral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그게 immoral. MBP라고 그래서 첫자가 MBP로 시작하면 인의 변형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임이 와서 붙죠? 인의 변형. 부정어 인의 변형인 임이 와서 붙습니다. 그 앞에 단어가 MBP로 시작하면 거짓말을 도덕적이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것은 뭐가 아니라 거짓말의 결과가 아니랍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거. 이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시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결과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구나. whether 뭐인지 아닌지. 이거 읽으셔야 될까요? 안 읽어야 될까요? 뭐인지 아닌지 가능. 도덕은 중요하지. 제가 보기엔 별로 중요한 문장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문제 풀 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지 간에 뭐이든지 아닌지 뭐 해라. 이거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죠? 그래도 읽어볼게요. 그것이 막든지 아니든지가 프리벤트예요. 뭐를 막습니까? 부끄러움이죠. 당황 또는 초래하든지 아니지. 프리벤트가 1번, 리절트인이 초래하다가 2번. 심각한 일을 초래하든지 아니지. 그럼 뭡니까? 거짓말의 결과를 받겠네요. 이것은 거짓말의 결과 초래인지. 중요하니까 안 중요하죠. 이 사람들 우리는 지금 A, B 비교 대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입장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의 결과는 중요하시지 않는다. 이걸로 충분했어요, 사실은. 저도 문제 풀 때 이 뒷부분 안 읽은 것 같아요, 느낌에. deliberately told lie is wrong because of what it is not what it does. 까지만 해볼게요, 일단. 잘 지워지지가 않네. 봅시다. deliberately, deliberat이라는 형용사에서 왔죠? deliberate. 동사로 읽으면 얘기했지만 ATE로 끝나는 것들이 형용사가 있고 동사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사일 때는 보통 deliberate 혹은 deliberate 이렇게 읽고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일 때 동사일 때는 보통 late라고 읽죠. 이거 단어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형용사인데 이게 신중한 이런 뜻이 있어요. deliberate 신중한 사력 깊은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게 가끔 고의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intentional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단어도 저도 나오면서 가끔 헷갈려요.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고의적인이라는 뜻이죠. 거짓말하는 거니까. 고의적으로 말해진 거짓말은 wrong, 잘못되었다, 잘못됐다. because of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이건 중요합니다. 왜? 어떤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기 때문에. 왜냐하면 what it is, 당황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거 우리 이미 배운 표현이에요. 사실은 what it is라고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외우시라고 했던 거 한번 기억나시나요? She is not what she was 라고 했던 거. 그녀는
더 이상 옛날의 그녀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옛날의 그녀가 아니다. What one is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인격 상태 같은 것을 나타낸다고 했죠. 사람 상태, 사람의 어떤 그 심정적인 상태,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인격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인데, what one is라는 문장을 외우셔야 돼요. 이게 자체를 특별한 뜻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는 옛날의 그녀가 아니다. was니까 옛날의 그녀가 아니다. 즉 옛날에 그런 품성을 갖고 있던 여자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물론 is라고 하면 말은 안 되지만 그녀는 현재 이거 말이 안 되는군요. was라고 해야겠네. 되셨죠? 여기에 사람 대신 뭐가 들어갔습니까? 사물인 it이에요. 사물의 어떤 인격이라는 게 뭘까요? 현재의 그것 그대로라는 뜻이겠죠. 현재의 그것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본성 같은 거잖아요. 사물의 본성 그대로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볼게요. 고의적으로 말해진 거짓말은 나쁘다 이렇게 됐어요. 나쁘다 혹은 틀렸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것의 어떤 본래적인 성격이겠죠. 본래적인 그것이 거짓말이죠. 고의적으로 말해진 거짓말. 거짓말의 본래적인 성격 때문이 아니라, 본래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는 것 때문에 나쁘다라고 했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럴 때 부연 설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읽으셔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 저도 이게 지금 이것만 읽어서는 무슨 얘기인지 확 감이 오진 않아요. 대략적인 감만 오지.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이 나쁘다. 그 나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이건 by nature가 기본 수거죠? 본질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본질적으로. 본래? 이런 뜻이에요. 본래, 거짓말은, 물론 해석 안 하셔도 돼요. 거짓말은 뭡니까? 공격입니다. 공격 다음에 예전에는 against라는 동사를 많이 썼는데 요즘 이렇게 공격이나 이렇게 attack 같은 것 뒤에는 on을 많이 씁니다. 뭐뭇에 대한이라는 뜻으로. 이런 거를 좀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공격이라는 그런 단어들을 뒤에는 뭐가 온다? 이렇게 on이 많이 온다는 거. against도 많이 옵니다. against도. 뭐에 대한 공격입니까? 인간의 dignity, 위험, 존엄이라는 뜻이죠. 존엄성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존엄에 대한 공격이다. 거짓말은. 이 말이죠. 본질적으로 이 말은 고질적이다. 그런데 그것이 고의적으로 행해진 거짓말은 나쁘다. 왜냐하면 그것의 본래 성격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즉 여기서도 what one is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현재의 본래라는 뜻이죠. 당연히 그것도 그 거짓말의 현재의 본래라는 뜻이에요. 그 본래적인 성격 때문에 나쁜 것이지 그 거짓말이 해기해서 그 사람을 속여서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이걸 굳이 대입하자면 앞에서 갑자기 이게 떠오르지 않나요? 컨시퀀스? 이것은 이런 걸 중요시하지 않는 것이라는 어떤 본질적인 면을 중요시한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여기서는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기대를 좀 걸어봐야 돼요. 여기서까지 이제 모르면 이제는 영원히 갑니다. 이 문장 구조가 되게 독특하네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A, B 얘기할 것처럼 하다가 A 얘기만 쭉 하고 있죠, 지금. 네. 이런 구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실 때 비교대조 문장은 A, B, A, B가 전개되는 것인지 보셔야 돼요. 이런 문장이 가끔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다가 보통 A, B 얘기, 한번 A, A, B 두 번 얘기하고 B 나오다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쭉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문장 성격상 비교대조이기 때문에 B는 어떤 성격을 가진지 이것만 봐도 알 수는 있어요. A 얘기만 계속하면 그거의 반대 성격을 가졌을 테니까. 되셨죠? 그러니까 컨시퀀스는 누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아마 B가 중요해요. B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되셨죠? 봅시다. 마지막 문제 한번 걸어볼게요. We are failing morally.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다. 실패하고 있는 중이다. 도덕적으로. 만약 뭐 한다면 우리의 의도가 그 if절 안에 주로 쓰이는 부사적 용법이 비투용법이 뭐로 모르겠습니다. 이게 비투용법이죠. 뭐만은 것이다. 우리의 의도가 그 속이는 것이라면 이건 것도 되네요. 것이다. 그런데 if절 안에 많이 쓰이는 비투는 그거보다는 뭐뭐 하고자 한다면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여요. 여기선 두 번째 해석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해요. 근데 것이다로 해석이 됩니다. 비투 나오니까. 우리의 의도가 일단 것이다로 해볼게요. 속이는 것이라면. 괜찮죠? 또 속이고자 하는 것이라면. 둘 다 되네요. 그리고 이제 뭐가 될까요? Whatever results from that deception is immortal. 이건 문장이 이렇게 나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중이래요. 만약 우리의 의도가 속이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B 얘기를 하진 않겠죠? A 얘기인데 우리의 의도가, 그 의도가 바로 뭘까요? 이거겠죠. 그것이 본래 성질하는 그대로. 그것이 속이고자 하는 것이라면 도덕적으로 우리는 실패하는 중이다. 그리고 result from입니다. 뭐뭐로부터 기인하다. 그 deception, 여기서 어떤 deceiv를 얘기하는 거죠. 그 속임으로부터 기인하는 어떤 것이나 immaterial, material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사실 이건 문제 푸는 데 별 지장이 없는데 이 문장만 보고도 뭘 알 수 있습니까? 얘는 뭐를 결과가 아닌 intention을 중요시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intention에 가까운 단어를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래도 이건 해석은 해볼게요. material이라는 단어가 물질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물질적인. material 자체가 명사로 물질이잖아요. 물질적인. 야, 너는 물질적인 사람이 약간 세속적인이라는 그런 느낌도 있죠. 또 한편에 뭐가 있냐면 이게 중요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important의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어느 쪽인가요? 중요한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디셉션으로부터는 어떤 것이 나는 중요하지 않다. result from은 뭡니까? 그 디셉션으로부터 기인하는 어떤 것이 나는 중요하지 않다. 즉 뭐가 중요하다? 의도가 중요하다. 그런 소리겠죠. 그 입장에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의도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A 입장이 뭐였었죠? emphasize duty를 강조하는. 즉 duty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의도가 중요한 거지 결과가 중요한 거. 그 입장에서 이제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은 여기 사실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의도를 중요시한다. 이 말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걸 찾으시면 돼요. is focused on. 이거는 focus A on B. 앞에서 다시 말씀드렸지만 기본 수거가 뭡니까? focus A on B에서 온 거죠. A를 B에 집중시키다 이런 뜻에서 이게 수동태 형태. be focused on 하면 뭡니까? A가 주어로 나갔으니까 A 입장에서는 어디에 집중하다 이런 뜻이죠. exclusively라는 단어 이게 부사라서 해석은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외워두세요. 이거 자주 나오니까 오로지 이런 뜻이죠. 오직 이런 뜻입니다. 거의 오로지 혹은 거의 오직 어디에 집중한다? 의도에 집중한다. 답이 1번이에요. 2번 볼까요? 그들의 접근법은 values 이게 소중히 하다라는 뜻이죠. 결과를 소중히 한다. 누가 결과를 소중히 합니까? B가 소중히 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부정한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걸, 뭐를 부정했습니까? 결과를 부정하는 거죠. 도덕적인 행위, 행해진 도덕적인 행위를 부정. 한 사람이 나왔습니까? 이해하고 전혀 관련한 문장이죠. 밑에는 안 읽어봐도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대조 문장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첫 줄에서 가셔야 돼요. 되게 첫 줄에 나와요.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다 이런 식으로 3을 두 개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첫 줄에서 또 한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에요. 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아주 그냥 대놓고 보여줬죠. 원이 뭐고 디어더리 뭐고 이거를 눈치채셔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나서 저 대개략적인 문제정장 전개는 지금 했던 우리 방식은 아니에요. 이건 되게 독특한 방식인데 A, B 두 개가 있다 보여주고 나서는 A, B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방식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 방식은. 이건 아마 장문 쪽에 나올 텐데 그건 이게 장문 쪽에 뒤에 있는 점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어떤 방식을 취했죠? A, B가 두 개가 있는데 A에 대해서만 주구장창 설명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B가 뭔지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장이 처음에 비교대조 문장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듀티를, 컨시퀀스를 중요시하는 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이펙트라는 게 사실은 컨시퀀스였던 거예요. 어디죠? 컨시퀀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같은 의미예요.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 내용.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가지는, 다른 사람들의 가지는 영향이 바로 뭡니까? 결과죠. 사실은 여기서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오니까 아예 결과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되셨죠? 네. 문제 푸는데 저전 지장이 없습니다. 우린 중간에 심지어 이만큼을 건너뛰어서 어디죠? if so부터 시작해서 거의 이만큼을 날려먹었거든요. 지금 이만큼을 날려먹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문장 구조를 알고 있어서 이 구조가 지금 계속 A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걸 알고 있었고 그 A를 통해서 뭡니까? B의 입장은 컨시퀀스를 중요시하고 얘는 뒤에 아예 대놓고 나오죠? 인텐트라고. 이거 intention이라고 써도 돼요. 그 intention이라고. 이것도 의도 같은 말입니다. 이거를 가지는 게 이쪽이라는 거, A 쪽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죠? 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그건 되게 앞문장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내용, 즉 예시를 들어준다는 거 봐도 될까요? 예시를 받든가 아무튼 그 사람들의 입장을 좀 더 선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결될 때는. 아무튼 이렇게 비교대조 문장 같은 경우에는 비교대조인지만 잘 알고 있으면 문장을 파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내신처럼 이거 무슨 내용인지 막 이렇게 파악하시면 안 돼요. 뭐 strive to justify, decision을 justify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거 전혀 알 필요 없습니다. 되셨죠? 오늘 문장은 그 문장 구성이 비교대조라서 한번 봤어요. 순전 문장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 되게 첫째 줄에 뭐가 온다? 3을 두 개를 보여주거나 지금처럼 뭐 두 가지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늘 나온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두 가지가 나온다고 해서 밑에가 전개 방식이 그게 아닐 수는 있어요. 꼭 두 가지로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냥 첫째 줄에서 두 가지가 나오면 비교대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문장을 보라는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도 이거 순전 문장 아니야? 결국은 A 얘기만 계속했잖아. 예,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근데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의 눈으로 계속 쳐다봤거든요. 같은 소리를 계속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반대 얘기를 A, B를 하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뭘 찾습니까? 자연스럽게 A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찾잖아요. 그 와중에 또 뭘 찾아냈죠? 예, B의 성격, 즉 컨시퀀스를 중요시한다는 B의 성격도 찾아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네, 되셨죠?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다음에 4번에서 뵙든 5번에서 뵙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